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길냥이를 입양했는데요. 겁이 지나치게 많아서 혹은 지나치게 예민해서 구석에 숨어서 안 나오는 고양이요. 물론 대부분은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차츰 본인의 영역권을 새로 인식해가며 활동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다가 종국에는 실내 생활에 잘 적응해서 잘 지내게 되는데요. 간혹은요. 시간이 한참을 지나도 한 달을 넘겨도 적응을 못하고 구석에 숨어서 안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린 고양이도 성묘도 집사의 손길도 거부하고 구석에 숨어서 밤에만 몰래 돌아다니며 낮에는 아예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예민하고 겁이 많은 것도 치료가 필요한 병이란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런 종류의 불안증이나 공포증은요, 성격이나 사회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개는 선천적인 뇌 쪽의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에서 생기는 선천적인 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준다고 혹은 적응을 시킨다고 혹은 사회화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고양이에서 이런 종류의 불안증 혹은 공포증은요,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자극원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크게는 낯선 사람이나 낯선 동물에 대한 공포증을 소셜 공포증이라고 하고요. 소리나 빛, 새로운 물건 등 환경에서 오는 공포증을 환경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 즉 모든 자극 자체가 공포증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범불안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극원이 너무너무 다양해서요. 주변의 모든 것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종류의 질환입니다. 즉 구석에서 안 나오고 하악거리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당연히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요, 공포심과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필수 전략인데요. 새로운 혹은 모르는 것을 만나면 당연히 숨고 피하고 두려워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공포증 혹은 불안증을 가진 고양이는요, 이런 공포심을 유발하는 자극원이 사라진 뒤에도 공포심이 사라지지 않고 굉장히 오래도록 남아 오랫동안 불안해하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을 보면 당연히 고양이는 숨습니다. 하지만은요, 곧 공포심에서 해방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손님이나 배달원 같은 새로운 사람, 즉 공포심을 유발한 자극원이 사라진 이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포심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숨어 있다면은요, 이건 치료가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범불안증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여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은요, 밤에 몰래 화장실만 가는 정도로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은요, 이건 심각하게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런 불안한 심리에서 기인한 공포증이나 불안증은요, 사실 약물 치료밖에는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 이전에 살만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하면 필수입니다. 이런 공포증의 경우는요, 환경 조성의 포인트는 안정이 아니고 안전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합니다. 즉 카밍이 아니고 세이프티에 중점을 둬야 하는 거죠. 가능한 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자극원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주게 됩니다. 밝은 빛을 싫어한다면 집안 곳곳에 커튼을 쳐야 하고요. 밖의 고양이나 동물이나 소음을 무서워한다면요, 밖을 못 보게 창문을 막고 창가에 백색 소음기를 틀어놓아 외부의 소음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충분한 숨을 공간을 여기저기 만들어 주시고요.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공간을 구석구석에 또한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피신하고 숨는 공간을요, 더 안락하게, 더 안전하게 꾸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실내에 빨리 적응을 시키겠다고 숨을 곳을 구석구석 막아버리거나 억지로 끌어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충분히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불안해하고 숨어서 안 나온다면요, 그때는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에 들어가 봅니다. 보통은 새로 들인 고양이가 한 달 이상 안 나온 다음 약물 치료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종류의 약물 치료는요, 주로 항불안제나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치면은요, 특수아동과 같이 선천적인 장애이므로 평생을 약을 먹이셔야만 합니다. 치료가 한동안 약을 먹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을 먹는 동안은 약간의 불안감이 사라지는, 즉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을 먹는 동안만요. 이런 종류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은요, 고양이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불안한 상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요, 몸의 여러 곳에
장기적인 심각한 손상을 주어 여러 질병 또한 유발하게 되며 그 결과 수명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여러 정신과적 질환들은요, 흔히 그 증상의 결과를 축소하여 생각하여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려는 혹은 약물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많이 띠게 됩니다. 고양이의 보호자인 집사도 또한 주치인 수의사 선생님도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고양이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또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주세요. 겁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불안한 심리, 불안증과 공포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